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설 명절이 끝나는 내일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게 됩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한 페이지를 넘기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일단은 우리는 말이죠, 자유우파 입장에서 당연히 공수기각 판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억지가 아닙니다. 지기현 판사가 정말 판사답게 용기를 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경우 능히 가능한 판결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것을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먼저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입건한 이유, 그 직권남용을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말이죠, 마치 쥐가 사자를 잡아먹었다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원래가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가능한 그런 공무원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이라는 건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거대한 그런 조직과 그리고 또 사람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 작은 인력으로, 작은 조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그런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거는 공수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미 말이죠, 재작년 9월에 그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즉, 수사권이 없는 그런 부서가 수사를 했을 경우 그거는 무효의 공소 제기가 되므로 공수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기각 판결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럼 무죄 판결이 가능한가? 당연히 무죄입니다. 제가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건대 이거는 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가? 내란이라는 건 말이죠, 일단은 그 형법에 규정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성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폭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란죄에서의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만큼의 큰 폭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고을을 점령하고 때려 부수고 사람 죽이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설사 때려 부수고 사람 안 죽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고을을 점령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한 고을을 점령했습니까? 서울을 점령했습니까? 하다못해 여의도라도 점령했습니까? 하다못해 국회라도 점령했습니까? 국회를 점령해가지고 거기를 장악했다면 그러면 도대체가 계엄 해제 그 의결이 가능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말이죠, 김현태 대령이 얘기하는 대로 오히려 거기 출동했던 707 단원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도 없었습니다. 폭동은커녕 폭행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으로 끌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국회문란의 목적이나 그리고 국토 참전도 그렇습니다.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쟤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폭동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국회를 장악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각종군의 진술은 거의 모두가 앞뒤가 안 맞아서 의증으로 밝혀졌고 한덕수의 진술도 의증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백했고 그 어떤 하나도 지금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홍장원의 메모는 말할 것도 없고. 즉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어떻게 유죄를 때릴 수 있습니까?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또 인두비우 프로레 원칙이나
또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형법정주의만 얘기해도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법과대학 1학년만 다니는 사람이라도 무죄를 때릴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죄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정말 판사답게 용기를 내서 원칙대로 재판한다면 공수기각 판결이나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흘러가는 여론 재판에 의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결국은 이 판결이 원칙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그리고 인민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훗날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 자유우파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죄를 때렸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다퉈 나가야 되고 역사적으로 다퉈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해서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평가한 것처럼 후대 사람들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역적으로 평가했다 해서 우리 시대에도 그 A를 역적으로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성삼문 같은 사람들. 그때 세조 때는 당연히 역적으로 말이죠. 구족을 멸하는 그런 처벌을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충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적 투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투쟁과 역사적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투쟁은 항소를 해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투쟁은 계속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란이 아님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말이죠. 지금 인민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 것은 분명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장 발부라든가 내지는 그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이라든가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고려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공수기각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이라든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결에서처럼 결국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판결이라면 그렇다면 뭐 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죄를 판결한다면 상당히 센 형을 때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판결 선고 D-1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판결 선고가 잘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투쟁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나야 끝난 겁니다. 내일 일단 끝나는 거지만 내일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어쩌면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강시엄TV입니다.